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일 겁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를 바꿔놨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설정 가능하니까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 확인해 볼게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제너럴부터 하나하나 클릭해서 창들을 조절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맞춰봐야 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혹시 너무 밝거나 어두울 경우에는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 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가 아닐지라도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보면서 저쪽에다가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때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커서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동그랗게 보이지 않으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기 때문이에요. 크기를 적당히 10단위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 중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캡슐락 키를 꼭 꺼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지에서 출력 선택을 보시면 눈금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니까 우리도 그 단위 꼭 맞춰주셔야겠죠?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 포인트 단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 꼭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지 가이드라인을 뽑을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색상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에 글꼴이 영문 글꼴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궁서나 도둠 같은 한글 글꼴일 경우에는 한글로 보이는 게 좋겠죠. 우리 포토샵이 영문판이기 때문에 쇼 폰트 네임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게 기본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하셔서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가 1번이면 뒤에 1이라고 붙여주셔야 해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400에 500이라고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맞춰줬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에 8비트죠.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단위와 크기 꼭 확인을 하셔서 오케이 크리에이트 하시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좀 창을 크게 띄워놓고 작업할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키웠습니다. 소스 2급의 1번 가지고 와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에서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여기서 2급의 1번이라고 열어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올 텐데 여기에 있는 눈금자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만든 400보단 좀 커 보이죠?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뉴 가셔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폭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똑 떨어지게 사이즈 맞네요. 왼쪽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비율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해서 사이즈 맞춰줬고요. 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이렇게 레이어로 쌓이게 되는데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지멋대로 들어있네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할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으니까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는 찾기가 불편하니까 그때그때 정리하는 걸 버릇 들이세요.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벌 장난감을 복사해라. 이 친구가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선택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퀵 셀렉션이실 거예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도구를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 보세요. 모드를 라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드래그 요만큼이 필요해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알아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 도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퀵 셀렉션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도구니까 이걸 이용해서 위쪽에 옵션 더하거나 빼는 작업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숫자 값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키보드의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죠. 범위를 더 추가하겠다 요만큼이라고 문질문질 하시면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복사를 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세요. 하나 더 생겼어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는 거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조절점을 클릭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 가능하고요. 조절점 밖에 놓으시면 커서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출력 형태와 비슷한 위치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 혹시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정비율로 줄어드는 거 확인 가능하실 텐데 쉬프트를 눌러야만 정비율로 크기가 조절되는 버전도 있으니까 요거는 각자 쉬프트를 눌렀다 떼었다 해보세요. 엔터를 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도형을 넣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화살표 모양 그리고 하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트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2개 주어졌네요. 하트가 2개이기 때문이죠. 왼쪽의 도구 중에서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필 색깔이 내 눈에 보여요 라는 뜻이죠. 스트로크는 굳이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선은 안 보이도록 짝대기.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 여기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버전이 낮아서 이런 식으로 전체 모든 모양이 한꺼번에 보이는 곳이라면 그냥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모양이 없을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이라고 이 안쪽에 숨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귀찮기는 한데 한 번은 다 열어주셔야 되고요. 이 레거시 쉐입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립니다. 제일 오른쪽 상단에 3줄이 옵션을 띵 불러내셔서 레거시 쉐입 숨어있는 걸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착 하고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불러놨고요. 이 친구들 쭉 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지만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쭉 한번 열어서 포토샵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우선 화살표 모양 찾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줄게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 나중에 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들어간 게 확인이 되는데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주세요.
문제에서 CC00CC라고 되어 있어요. C0C라고 두 개를 하나씩 짝지어서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보라색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보일 겁니다. 이게 레이어의 스타일 선택할 수 있는 단추인데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면 이렇게 V 체크 되어 있는 거 깜빡깜빡해 보면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에서 마무리 짓죠. 하트 모양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할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 줄 거고요. 마우스 먼저 뜰 거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겁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장을 키우도록 할 거고요. 거기서 색깔 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FFCC00, FC0이라고 넣어줄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림자 효과라고 했네요. FX 가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넣어줄 겁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각도라든지 농도 그리고 거리값들은 옵션들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짓죠. 하나의 하트 완성을 했는데 똑같은 아이가 색깔만 달리해서 하나가 더 있죠? 복사해서 쓸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복사할 수 있었고요.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됐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방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는 위치 방향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썸네일 더블 클릭 색상값 맞출 수 있다. 66CCFF 6CF 이제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게요. 타입 2 들을 거고 여기다 쓸 거다 라고 클릭해서 프릴리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꼭 정확하게 타이핑 해주시고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점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방향만 이렇게 눕혀줄게요. 쉬프트를 누르면 각도가 딱딱 떨어지게 바뀌죠.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줄 거예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마음에 안 들어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할 겁니다. 색깔이 두 개만 필요한데 저는 가운데에 쓸데없는 아이가 있네요. 이 친구는 창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면 없어지기도 해요. 만약에 색깔이 더 필요하다면 이쯤에 필요해 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 나오니까 클릭하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색깔 값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맞춰주면 되겠죠. FF0000 F00 오른쪽에 있는 색상 값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0099cc 09c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항상 방향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출력 형태에 있는 방향과 내가 적용한 방향 똑같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글씨 이렇게 위쪽에 파란색이죠. 앵글 각도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선을 넣겠습니다. 스트로크의 값을 3 그리고 색깔 F 6개 그런데 여기 사이드가 저는 아웃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글자를 갉아먹으면서 글씨가 작아지니까 꼭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치가 다 끝났는지 쭉 한번 살펴봐 주시고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작업을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 상태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 확인까지 다 끝났다면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저장하셔야 돼요. 큰 이미지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파일의 형식 JPG 찾으시면 될 텐데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Save As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포맷 바꿀 거야 라고 봤는데 여기에 JPG가 만약에 없다면 취소 파일을 Save a Copy라고 바꿔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시면 파일의 형식이 JPEG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름이 카피라는 게 쓸데없이 붙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워주셔야겠죠. 그대로 저장해서 OK 하시면 큰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꾸면 높이도 50이라고 덩달아 바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었죠. OK 하면 작게 줄어드는 거 보일 거예요. 파일을 최종적으로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PSD 파일 10분의 1로 줄어든 거 확인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용지 사이즈 정해져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 이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400에 500짜리 그대로 갈 겁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에 8비트 맞죠?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 거예요.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축키를 써볼까요? 눈금자는 룰러니까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생길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 좀 키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를 불러올 건데요. 소스가 2급의 2번, 3번, 4번 여러 개가 있군요. 파일을 불러올 때 이제 저희는 창문을 따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오는 창이 뜰 겁니다. 이미지 안에 2급의 2번, 요게 지금 액자에 사용할 이미지인 것 같죠? 열기. 눈금자에 보시면 우리 거 종이보다 아이가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똑 떨어지게 500으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할 거고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간다.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다 라고 했었죠. 2급의 2번은 액자로도 하나 더 써먹어야 되니까 복사를 하나 할게요. 컨트롤 J. 이 친구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입니다 라고 좀 바꿔 놓겠습니다.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포스터 엣지. 액자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포스터 엣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바로 기억하시면 찾으시면 되겠지만 어느 그룹에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P 그룹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액자의 역할을 하려면 구멍을 뚫어서 이 밑에 예쁜 이미지가 그대로 비쳐 보여야 되겠죠.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에 간격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벽에서 50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서 얼마만큼 떠 있는지를 보시고 대충 요만큼이구나 라고 해서 이 위치에서부터 네모지게 대충 선택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가이드라인 뽑아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한 번 더 왼쪽에서도 50만큼 보시면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셔도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글씨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네모지게 선택하겠다라고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난 범위를 정해줬고요. 결과물 보시면 모서리가 완전 뾰족하진 않습니다. 살짝 다듬어 줄게요. 이미 선택했다 셀렉트 메뉴에서 수정하겠다 모디파이 부드럽게 스무스 간격은 5에서 10 정도의 반지름 값을 주시면 적당한데요. 모서리가 살짝만 둥글다 싶으면 5, 많이 둥근 걸 싶으시면 1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살짝 꺾인 게 보일 텐데 이만큼을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그 사이로 비쳐 보이니까 깔끔한 사진이 보인다.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필터뿐만 아니라 안쪽에 테두리와 레이어 스타일도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는 거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는 안쪽 테두리하고 따로 떼어서 표현을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말고 에디트 메뉴에도 스트로크 선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두께값 5라고 컬러, 색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333366, 336이라고 추각해서 쓸게요. 오케이. 테두리에 선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림자도 주겠습니다. 액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예요. 방향이나 거리값, 농도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된다. 액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네요. 셀렉트에서 D, 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해제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요만큼이라고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지 선택을 할 겁니다. 어차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에 3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두죠.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요만큼 정도 보일까요? 엔터를 쳐서 마무리할 건데 색깔을 파랗게 해라라고 공의 색깔이 파랗게 변했군요. 필요한 부분들만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할 거예요. 원하는 만큼 범위를 잘 정하셨으면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주겠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정하며 원하는 색깔 됐을 때 멈추실 수 있을 겁니다. 파랑 색깔이 됐을 때 멈출 건데요. 그 농도가 좀 낮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이실 수 있을 거고요. 밝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어둡게 밝게. OK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죠. 컨트롤 D.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도 지시가 되어 있죠. FX에서 아우터 글로우. 요거 레이어의 순서가 액자 아래 깔려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럼 우리도 이 친구는 액자 아래쪽으로 밀어줄게요. 질질질 끌어서 액자의 아래쪽으로 배치합니다. 액자 위쪽에 탁구 채가 있으니까요. 이 위에다가 얹을 거다라고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 위쪽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4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탁구 채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2급의 4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다 라고 했네요. 그림자 효과 적용했고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게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꼭 맞춰주세요. 타임뉴 로만의 볼드 글자의 크기는 45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네요. 색깔은 이라고 해서 CC66CC C6C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 주겠습니다. 선에 대한 두께값 3 색깔값 66FF FF 6FF 아웃사이드 포지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언급된 건 여기까지지만 결과물에서 이렇게 꼬불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글꼴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꾸겨주세요 웹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활성화가 안 되는 버전에서는 글자 안에 커서가 깜빡거려야만 활성화 되는 거니까 요건 버전에 따라서 기능 다를 수 있어요.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릴 때 콩 찍으시면 스타일 골라줄 수 있습니다. 꼬불렁거리는 게 플래그, 웨이브, 피쉬, 라이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라이즈라고 하는 기능과 비슷한 것 같죠?
밴드 값을 조정해서 결과물과 비슷한 값은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되고요. 값이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작업 중간중간에 파일은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해서 GTQ 안에 파일을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의 순서가 달라진 게 없는지 보시고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우는 게 깔끔하니까 안 보이도록 해줬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할 거예요. 파일, Save a Copy. 경로와 이름 보시고 포맷을 JPEG라고 확인합니다. 이름 정확하게 그 뒤쪽에 군더더기 없이 지워주시고요. 저장을 하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어요. 10분의 1로 줄여서 40에 50짜리를 PSD로 저장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50이라고 같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저장합니다. 세이브. 작게 줄인 게 PSD 파일로 저장이 됐는지 꼭 확인하셔서 창을 닫아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8비트인지 확인하세요. 백그라운드 화이트, 단위와 크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놓을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 배경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배경 색깔이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색깔을 콩 찍어서 색깔값 CC33, CC3. 그러면 겨자 색깔 보입니다. 이 색깔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가득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급의 5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거고요. 열기. 2급의 5번은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 겁니다. 그럼 통째로 갖고 오면 될 텐데 크기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니까 비슷하게 사이즈만 좀 맞춰서 올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살짝 모자라는군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살짝 남습니다. 얼추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모자라지만 않게 갖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창이 여러 개 떠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진 않을 겁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 출력물에 보시면 사람이 살짝 여기 걸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살짝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살짝 남아서 예쁘지가 않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필터 줄 거고 그리고 마스크 씌워서 뒤쪽 안 보이게 해줄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일단 필터 메뉴 가시면 앞서서 썼던 거를 활용할 건 아니니까 맨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의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버스인 것 같죠. 그대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거칠거칠한 필터 느낌이 나요. 레이어 마스크 씌우도록 할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마스크가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는 부분이 없네요. 부드럽게 검정색으로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할게요. 내가 지금 마스크를 선택한 건지 꼭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그러면 원래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흑백 대비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이렇게 떠 있다면 베이직으로 가셔서 기본 검정색과 흰색 혹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흑백으로 대비가 됐으면 이제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여기겠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여기겠죠. 드래그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보이고 싶은 곳은 여기이고 검정색으로 끝나네요. 가리고 싶은 부분은 저기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하죠. 출력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막대로 표현되는 버전이 있고 막대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2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방향이나 농도, 거리값 비슷하게 맞춰줄 거고요. 2급의 7번 불러올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2급의 7번에 대해선 베벨 앤 엠보스 (2급의 8번까지)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글자를 쓰시고 도형을 얹으시면 되는데 도형이 더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 작업부터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합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쉐이프 중에서 찾아라. 콩 찍어서 원하는 쉐입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전거부터 고르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서 고정. 색깔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 건 색깔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색상을 넣어 주셔야 되겠군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에요. FF3333 F33 색깔 자체 더블 클릭하셔서 330033303 그라디언트를 넣을 땐 항상 그 방향성 확인하셔야 되겠죠. 위쪽이 짙은 색깔 아래쪽이 옅은 색깔 아우터글로우라고 하는 친구까지 추가해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도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 찾습니다. 색깔 값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줄게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 콕.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리고 스트로크 선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값과 색깔값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고요.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꼭 타이핑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들지요? 커서가 글자 안에서 깜빡거릴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스타일 찾아주면 됩니다.
위로 퍼져나가는 건 아크 어퍼라고 하는 친구와 쉘 어퍼. 근데 둘 중에 저희는 결과물 보니까 아크 어퍼의 느낌이죠. 밴드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값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하셔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파일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GTQ 폴더 안에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600에 400짜리는 JPG니까 파일을 세이버 카피, 경로와 이름, 포맷, JPEG인 거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을 하세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해서 PSD가 줄어든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면 세 번째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똑같으니까 다시 새로 갈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단위가 픽셀 단위이고 600에 400 불만 없고 레졸루션 72인 거 꼭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GB의 8비트 화이트 몽땅다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컨트롤 R 눌러서 확인.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9번 열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눈금자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꿔줬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의를 하시고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리스트에서 ABCD D 드라이 브러쉬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2급의 10번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 그냥 불러올게요. 어차피 도형만큼 잘릴 거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10번이라고 이름 바꿔 놓을게요. 이 친구는 도형 요 마름모 모양만큼 잘릴 거니까 도형을 좀 찾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마름모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쉬프트 누르면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할 거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고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집니다. 2급의 10번이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이미지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2급의 10번에는 필터, 필름 그레인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2급의 10번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필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가시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필름 그레인을 선택해서 거칠거칠한 느낌 오케이 해서 마무리하면 필터 준 거 확인이 가능해요. 2급의 10번에 대해서는 필터 주는 거지만 이 도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이 되어 있죠. 도형도 마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두께값이 4, 색깔값을 줄게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주고 오겠습니다. 방향이나 거리값, 농도 적당히 조절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안쪽에 그림자진 것처럼 보여요. 만들어 놓은 거의 크기라든지 위치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클리핑 마스크 두 개가 엮여서 표현된 거니까 컨트롤 눌러서 얘랑 쟤랑 두 개를 같이 잡아주시면 이동할 때도 같이 움직일 거고 컨트롤 T라고 크기 조절할 때도 같이 줄어드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이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거니까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할게요. 2급의 11번. 배경이 이렇게 단조로운 흰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는 게 더 빨라요.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 부분만 선택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는 기본적으로 3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친구들은 선택 안 하겠다. 나는 뭉쳐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컨티거스예요.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도 선택해야 되니까 컨티거스는 끌게요. 기본 32값 가겠습니다. 흰색 부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흰색 부분이 같이 선택되죠. 나는 그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를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퀵 셀렉션으로 추가할 것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글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이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도 70%라고 낮췄습니다. 살짝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2급의 12번 열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림자 효과, 그리고 베벨의 엠보스. 2급의 13번.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도형들과 글자를 얹도록 할게요. 쉐입들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위쪽에는 옵션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비율이 깨져 보이죠? 쉬프트를 눌러주면 정비율로 움직입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불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60이라고 농도를 낮춰줄게요. 쉬프트는 꼭 비율이 깨지는 상황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눌러주세요.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 나중에 뗄 겁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에서 그 방향성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위쪽이 보라색, 아래쪽이 파란색, 방향은 불만 없습니다. 오퍼시티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 조절할 거고요. 글씨를 얹도록 할 거예요. 타입 툴 들겠습니다. 클릭.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꾸깃하게 구겨져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웹 텍스트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커서가 글자 안에 깜빡깜빡 할 때에 활성화가 되고 스타일에서 아크,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 멈춰주시면 되죠.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미지들 위치, 레이어의 순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주기적으로 저장은 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에서 GTQ 안에다가 계속 PSD 파일로 저장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해야 되죠. 파일, 세이브 어, 카피. 경로와 이름, 포맷, JPEG. 파일을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어요. 이미지의 사이즈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하면 큰 이미지, 작은 이미지 둘 다 저장했습니다. 이대로 전송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AU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